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인베스코 고배당 금융 KBWD 해외 ETF 월배당 금융주 및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중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눌 거고요. 덤으로 YMEG는 주배당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씩 사고 있는 부분인데 요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바람에 요거 같이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되셨죠? 저 블로그 보시면 여기 뭐 평생연금 배당 타이틀 들어오셔서 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고, 시작 전에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인 거 잊지 마시고,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게 아니라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은 이게 지금 1에서 11 영상을 11개를 찍어 오면서 이 11개 영상 안에는 아마 해외 ETF는 없었을 것 같은데, 12번째부터는 뭐 해외 영상도 하고 국내 영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 해외 주식은 이게 야간에 이게 체결이 되거든요. 물론 아침에도 되긴 한데, 뭐 야간에 그냥 걸어놓고 소수점 매매는 야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소수점 매매는 야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평일날 저녁 때 또 평일날 저녁은 또 국내 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요일날 몰아서 찍을지 말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긴 해요. 뭐 그건 제가 좀 알아서 판단할 거고, 해외 주식이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 이게 환율도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환율을 뭐 1350원에서부터 한 1400원으로 조금 낮게 잡습니다. 지금 아마 1440원대인가요? 어쨌든 환율은 내가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걸 왜 환율을 설정하냐 하면, 저는 이제 엑셀로 만들어 놓은 요 표 안에 보면 이게 그냥 숫자로 적힌 게 아니라 이게 로직이 걸려 있어요. 이게 식이 걸려 있어요. 그 식이 이 환율도 이렇게 포함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환율이 좀 중요해서 요 적어 놓은 거고, 그 환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우선은 KBWD라고 하는 요 종목. 요거는 이제 인베스코 고배당 금융주라고, 금융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돼요. 요 ETF는 여기 써 있었죠. 네, 금융주하고 이제 투자 신탁 이런 곳에 이게 뭐 투자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현재 주가가 15.56인데 이게 아마 새벽에 제가 좀 이렇게 캡처한 부분이라 이게 조금 더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이 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56이 이제 종가 뭐 금액이었다고 봅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제가 얘를 주식을 지금 이 화면상에서 보시면 제가 작년 11월 달에 보면 한 1달러 정도 샀습니다. 0.99는 한 뭐 1달러예요, 약. 1달러 사고 이제 2월 14일 어제 야간에 한 9.47달러 정도를 샀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합친 게 지금 보유 수량이 2.53 뭐 이렇게 된다 그죠? 얼마 안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 그쵸? 이거 1,000원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KBWB. 어쨌든 이렇게 종목 매수했고요. 요거 매수한 걸 좀 보시면 되고, 연간 그 배당률이 보면 조금 셉니다. 생각보다 11.75%예요. 그 해외 ETF 있잖아요. 해외 주식 혹은 뭐 해외 ETF라고 하는 이 종목들 보면 뭐 고배당인 것도 있어요. 고배당이 좀 종류가 좀 많습니다. 뭐 나중에 또 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고배당주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주는 사실 11%도 고배당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고배당도 되게 많아요. 해외 주식에는. 뭐 그런 거 있네요. 사실 뭐 일드맥스라고 하는 특정 기업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일드맥스에 또 너무 집중 투자는 저는 좀 비추천합니다.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는 어쨌든 11.75% 정도의 연간 배당 수익률이 있고요. 그리고 매월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매월 이렇게 지급된 날짜가 보인다 그죠? 최근 배당 내역이 0.14, 즉 얘는 한 달에 0.14달러 정도를 줍니다. 0.14달러. 0.14달러입니다. 여러분 1달러가 지금 제가 배당률을 1,400원 잡았으니까 그죠? 계산이 좀 나오죠? 1달러가 1,400원이면 0.1달러는 140원이고 거기에 또 절반이니까 70일 더하면 한 210원 정도가 월 배당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고배당 금융주예요. 인베스코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운영한 운용사가 인베스코고, KBWD라고 하는 이 이제 티커 혹은 종목명인데, 얘는 고배당 금융주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 여기 내용은 여기 토스증권 제 쓰고 있는 요 증권 안사 안에 이 부분인데, 여기 있는 부분 좀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이제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봐도 투자되는, 그러니까 이 ETF가 투자되는 곳이 투자처가 캐피탈, 인베스트, 리츠, 그죠? 리츠도 있고, 캐피탈, 인베스트, 캐피탈, 그 다음에 또, 뭐, 인베스트다, 그죠? 그래서 투자회사에, 그리고 리츠,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 이렇게 좀 투자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걸 캐피탈도 금융주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주는 뭐 은행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죠? 은행도 사실 금융주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 있죠. 증권회사도 금융주라고 보죠. 그럼 캐피탈 회사도 금융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들 하나하나가 이제 보면 투자된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좀 거의 좀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동일 배분 형식으로 된 것 같아요. 4% 들어가 있고 4%.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 투자가 안 돼 있고, 또 여기도 분산 투자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좀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런 기업, 캐피탈이든 리츠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특히 이제 금융주, 이제 뭐 리츠주 관련주 중에서는 리츠주입니다. 미안합니다. 리츠주 관련주에서는 리얼티 인컴이 가장 좀 강력하잖아요. 얘는 그리고 배당률이 한 5%대고, 그에 비하면 얘는 2배다, 그죠? 2배의 배당률을 좀 주는 것 같아서 뭐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저는 금융주를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게다가 여기는 리츠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안정성도 조금 고려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주가 흐름은 뭐 최고 최저점을 요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56달러면 거의 뭐 중간급에 있네요. 자, 어쨌든 이 고배당 ETF이긴 한데, 얘도 지금 리츠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캐피탈이니까 누군가 얘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 상황이 뭐 나빠서 빌리는 경우도 있고 좋아서 빌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캐피탈 회사들은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가 또 금리적인 영향도 많겠죠.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가 그냥 막무가내 돈 빌려주지 않죠. 이 은행처럼 뭐 이자율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도 금리를 조금 추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써있죠 여기도 금리 변동에 좀 민감하다는 거 좀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게도 마찬가지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좀 나올 것 같다는 거. 하지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이런 게 리츠나 이런 것들이 조금 타격을 받기는 해요. 근데 경제 위기가 뭐 안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를 좀 논하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절하게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거 주의를 좀 하시고요. 알고 되셨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년짜리 차트를 좀 가지고 봤는데,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저도 차티스트도 아니고요. 차트를 정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막 마냥 올라가는 차트는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막 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성장함에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마냥 올라가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다는 소리. 저는 왠지 모르게 이런 게 무서워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식이 낫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런 주식은 더 무서워요. 그쵸? 이제 사람의 성향이겠죠. 근데 이런 주식의 차트, 1년 차트를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데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얘는 좀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경기 흐름을 타고 간다는 소리로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게 마냥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마냥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 그냥 가는 게 제 눈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보여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바라볼 때도 옆으로 그냥 쭉 긴다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지금 15.56달러라고 하는 이 금액 자체가 그냥 꾸준히 간다는 소리라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사이는 분명히 배당락을 주면서 계속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배당락이라고 하는 건 이 회사가 번만큼의 어떤 일부 수익을 나눠주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아주 완만하게 뒤로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게 원래 맞겠죠. 그쵸? 아니, 옆으로 기는 회사니까. 근데 이런 회사, 여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느낌상에 위로 갔다가 빠지고 다시 위로 갔다가 빠지죠. 그죠? 그러면서도 여기 어떤 일정한 어떤 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건 저 나름대로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 주식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그냥 덤으로 말씀드리면 와이매그. 요거는 이제 일드맥스사에서 그쪽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고배당하는 회사라고. 얘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특히나 앞서서는 이게 월배당이고요. 요거 아까 KBWD는 얘는 월배당이고 한데 얘는 이제 주배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배당금을 줍니다. 현재 주가는 이렇고 밑에 좀 잠깐 써놨는데 요걸 제가 지난 13일날 이건 하루 전인데 어제 말고 엊그제요. 1.84달러치를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거 매수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바람에 됐는데 어쨌든 총 얘는 와이매그 매수량은 65.72 뭐 이렇습니다. 기존에 원래 갖고 있는 데다가 추가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와이매그 자체라고 하는 ETF는 1DMX사에서 운영하는 M7 옵션 인컴이라고 하는 ETF예요. M7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런 겁니다. M7은 뭐 옵션 프리미엄 활용해서 인컴 수익 전략하다 알겠는데 매그니피켄 센트라고 하는 뭐 이 기술주 미국에 보면 대표 기술주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애플 다 들어본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되고 있는 와이매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이제 뭐 제 배당으로 오고요. 여기도 옵션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내가 받는 거니까 얘도 한편으로 와이매그도 보면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배당을 줘요. 매주 배당을 줘요. 매주 배당을 주니까 제 나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얘도 주가가 좀 상승하다가 지금은 옆으로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배당 주는 배당률이 있을 거잖아요. 프로테이지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걸 뭐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렇게 주배당 조금씩 받아가면서 완만하게 살짝 하향을 그려주면 그 나름의 이 배당이 계속 플러스로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림상으로는 좀 플러스죠. 수익상으로는 계속 배당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하향을 해도 이 배당만큼의 수익이 생기고 그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더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이기 때문에 얘를 좀 유지하고 가기도 합니다. 사실 얘 말고도 YMAX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종목이. 이것도 제가 좀 상당수 갖고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추가 매수는 제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YMAX는 추천하지 않고 YMAX 추천합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주배당의 수익의 그림이 아직은 그래도 좀 조금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YMAX라고 하는 종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되셨죠?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2번째 시간이고 인베스코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배당 금융 KBWD라고 하는 해외 ETF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 ETF는 월배당이고 금융주하고 REITS라고 하는 여기 부동산 투자 신탁 중심으로 투자가 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문은 이제 YMAX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보유한 거 YMAX는 제가 65개 이미 있었던 거에 더했기 때문에 월배당 수익이 3만원 나오죠. 근데 이게 말은 월배당이지만 실제로는 요게 나누기 4로 해가지고 제가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KBWD는 0.14달러가 월이지만 YMAX는 사실 월배당은 아니지만 주로 매주 받는 그 배당금을 합산하면 사실 0.4달러보다는 더 받지만 얘도 좀 들쭉날쭉 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냥 좀 안전빵으로 0.4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0.1달러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속이 편해요.
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좀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은 항상 늘 강조하죠.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